자, 만약에 집에 한컴 타자 연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제 따로 타자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에 있는 한컴 타자 연습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벌써 인터넷에 들어갈 차례까지는 아니지만 요것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타자 연습 열어두셨던 창을 잠깐만 닫아볼까요? 자, 일단 인터넷을 들어갈 건데 저희 작업 퓨줄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이자 모양 아이콘 있을 거예요. 요것도 인터넷, 요것도 인터넷, 얘도 인터넷이야. 다 인터넷이니까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돼요. 지금은. 자, 제일 아마 익숙하게 보일 파란색 이자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저는 들어가 볼게요. 자, 네이버가 이렇게 떴나요? 그러면 여기 줌이 떴어요? 예, 줌도 뭐 괜찮아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지금 뭐 독수리타법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쳐볼게요. 자, 이렇게만 쳐봐도 아마 한컴 타자 연습이 밑에 보일 거예요. 한컴 타자 연습을 이렇게 뜨면은 클릭해 주세요. 자, 지금 여기 타자 연습 있죠? 한컴 타자 연습이라는 사이트를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마우스를 요 한컴 타자 연습이란 글자 쪽으로 가져가 보시면 흰색 화살표에서 손가락 표시가 뜰 거예요. 이때 클릭.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 한컴 타자 연습 시작이라는 이 노란색 버튼을 손가락이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뜨면은 클릭해 주세요. 마우스 손가락 모양이 뜰 때 클릭. 그러면 이런 팝업 메시지가 떠요. 게스트는 전적 포인트 등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우리 지금 여기 회원 가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취소를 잠시 눌러주세요. 취소 클릭.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타자 연습은 뭐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된대요. 팝업이 뭐냐면 앞에 뜨는 창을 뜻하는데요. 보통 이제 공지창 같은 거 띄울 때 팝업 창을 띄워요. 근데 이 타자 연습이 팝업으로 뜨다 보니까 혹시 브라우저에 팝업 차단이 걸려 있으면 안 뜰 수도 있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타자 연습 창이 뜨는 거 보이세요? 조금 기다려 볼게요. 아우 놀래라. 스피커를 너무 키워놨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창이 뜨면은 여기서 1단계를 선택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화면이 혹시 작아서 불편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버튼, 얘가 최대화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화면을 가득 차게 키워서 연습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1단계를 누른다면 이렇게 타자 연습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컴퓨터에 한글과 컴퓨터란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아도 인터넷만 되시면 어디서든 연습할 수 있는 타자 연습이에요. 그럼 치는 방법은 똑같아요. 리을을 쳐라 라고 나왔고 리을 있는 자판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해당 자판을 해당 손가락으로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리음, 리을, 악. 자, 이런 식으로 치는 방법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 이걸로 이렇게 열어서 연습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 창은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책 들어갈 건데요. 17페이지를 좀 펴주실래요? 챕터 2번 시작 메뉴와 창 다루기 라는 부분이에요. 자, 시작 메뉴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요. 오늘 시작 메뉴에 프로그램을 추가해도 보고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도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시작 메뉴에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도 제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앞에다 배치하시는 것을 배워볼 거고요. 또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꺼내는 방법, 그리고 창의 크기를 조절하고 이동하고 다양한 창 전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시작 메뉴를 한번 눌러주실래요? 왼쪽 하단에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시작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쪽에 있는 메뉴는 라이브 타일이라고 불러요. 이 라이브 타일에는 내가 이제 필요한 메뉴들, 내가 자주자주 여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꺼내놓고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은 전에 학생들이 집어넣은 요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있을 건데요. 요거를 좀 제거한 후에 우리도 한번 채워넣어 보려고 해요. 자, 라이브 타일에 지금 보시면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요 그룹을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 라이브 타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맨 위에 시작 화면에서 제거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라이브 타일에서 필요 없는 걸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작 화면에서 제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작 화면에서 제거. 자,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지금 먼저 등록이 되어 있는 보조 프로그램이 있을 건데요. 거기 있는 메뉴들을 제거할 거예요. 제거하고자 하는 메뉴가 있다면 해당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시작 화면에서 제거를 누르시면 돼요. 자, 시작 메뉴 목록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란 메뉴가 있어요. 원래는 메모장이나 아니면 아까 그림판과 같은 것들은 원래대로라고 했을 때 이 메뉴들 중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하위 메뉴예요. 근데 매번 여기서 그림판을 열거나 메모장을 열려 그러면 시간이 꽤나 걸리겠죠. 또는 내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걸 모른다면 못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자주 쓰는 자주자주 활용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 라이브 타일에 빼놓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의 메뉴 목록에 보시면 메모장이 보일 거예요.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꺼내놔 보세요. 그럼 메모장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 옆에 이제 그림판하고 워드패드 캡처 도구를 각각 드래그해서 끌어다 놔 볼게요. 아까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그림판 있어요. 그림판을 끌어다가 메모장 옆에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워드패드가 또 있어요. 워드패드를 끌어다가 마찬가지로 그림판 옆에다 놓을게요. 그 다음 캡처 도구도 끌어다가 메모장 근처로 가져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세요. 이렇게 아이콘을 4개를 끌어다 놨거든요. 얘네들을 하나로 좀 묶어서 그룹을 이름을 좀 줘볼게요. 자, 이 타일 상자 위쪽에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은 그룹 이름 지정이라고 뜰 거예요. 자, 여기 타일 그룹 상단에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룹 이름 지정이라고 뜨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적고 엔터를 칠게요. 하고 엔터. 그러면 얘 이름이 보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어지게 돼요. 자, 이걸 지금 이렇게 끌어다가 놓은 라이브 타일이라는 거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메모장을 바로 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라이브 타일에 원래 꺼내놓지 않았다라면 시작을 눌러서 여기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을 연 다음에 찾기도 힘드네, 그죠? 여기서 메모장을 열어야 하겠지만
여기다 요걸 꺼내 놓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메모장을 열 때 시작을 눌러서 바로 메모장을 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주자주 여는 프로그램,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연습 겸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메뉴들만 꺼내 보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한글을 자주 한다든지 엑셀을 자주 이용을 한다 하면은 한글이나 엑셀도 여기다 끌어다가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브 타일이라는 부분은 내가 자주자주 여는 것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일종의 즐겨찾기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는 크기 조절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한데요. 사실 잘 쓸 것 같진 않지만 한번 보여드리긴 해야겠죠? 자, 보통 저는 이렇게 크게 놓고 큼직큼직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메뉴들을 라이브 타일을 꺼내놓고 쓰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개가 들어가기엔 조금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라이브 타일에서 오른쪽 눌러서 크기 조정을 작게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바뀝니다. 근데 지금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라이브 타일을 저 같은 경우도 크게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로 쓰지 않으실까 싶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라이브 타일의 크기는 아까처럼 작게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20페이지 6번을 해볼 건데요. 원래 이 바탕화면에 이런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원래부터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학원이다 보니까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더욱더 많이 있을 건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바로가기 아이콘이 항상 나와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고 없는 줄로 알고 그 프로그램을 못 쓰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꺼내보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려 볼게요. 살짝 라이브 타일과 비슷한 느낌이긴 할 텐데요. 시작을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요 엑셀 2016이 만약에 바탕화면에 꺼내놓고 싶다. 그러면 요 엑셀 2016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끌어다가 바탕화면에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좀 자주 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쓰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시작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찾으려면 힘드니까, 내가 만약 카톡을 자주 쓴다. 그럼 이 카톡을 끌어다가 바탕에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톡이 이렇게 꺼내지죠. 자, 바로가기 아이콘 한번 꺼내보세요. 자, 마땅히 꺼낼 게 없으신 분은 마음에 드시는 아무 버튼이나 꺼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꺼내겠다. 그것도 좋아요. 끌어서 여기다 놔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잘 안 되시는 분들 제가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을게요. 만약에 이걸 지우려면 얘를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보면 딜리트 키 있어요.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제거돼요. 검색 단추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작업해 줄 부분에 보시면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어떤 바가 하나 보이죠? 요게 이제 검색 단추라고 해요. 자, 만약에 내가 컴퓨터에 메모장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기 검색바에 적으셔도 돼요. 미음 이렇게 적으면 메모장이 찾아지고 클릭하시면 메모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이 검색바, 요 검색 단추는 뭐냐면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파일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문서 작성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장을 했는데 막상 저장할 때 내가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저장은 했는데 뭐라고 내가 저장은 했는지는 아는데 그걸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몰라서 파일을 못 찾아서 못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저장했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저장했는지를 안다면 여기 검색바를 눌러서 여기다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문제라고 이렇게 쳐보면은 그에 관련된 그거에 맞는 폴더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파일, 폴더, 그리고 여기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찾을 때는 바로 이 검색바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계산기 꺼냈던 거 기억하세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여기 돋보기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넓게 바가 돼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고 예자가 조금 힘들긴 하겠다. 그럼 그림판으로 할까? 기역, 이렇게 치시면 그림판 바로 보일 거예요. 기억하고 으자만 눌러도 아마 그림판이 바로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산기 칠 수 있으신 분은 계산기 치셔도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의해라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살짝 돌렸어요. 자, 그림판을 만약 이렇게 누르면 그림판이 딱 열리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아까 타자 연습도요. 여기 컴퓨터에는 깔려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셔서 아까 헤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 돋보기를 눌러서 티귿 이렇게 쳐보면 한컴 타자 연습 바로 쳐져지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한글과 컴퓨터로 가서 한컴 타자 연습을 쳐서 들어갈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파일이나 프로그램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타자 연습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돋보기를 누르고 여기 검색하는 데다 티귿 이렇게 적어보니까 한컴 타자 연습 나오죠?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타자 연습 열었던 거는 X 눌러 닫아주세요. 끝냄. 자, 21페이지 스텝 3의 작업 표의줄 다루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작업 표의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거고요. 이 책대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자, 작업 표의줄은 우리 요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까만색 줄 보이죠? 이게 이제 작업 표시줄이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는 작업이 표시되는 줄이에요. 근데 이 작업 표시줄에 요 경계선 라인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 요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지금 현재 모든 작업 표시 장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가 나올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어보면요. 화면의 2분의 1까지 작업 표시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고 얘를 마우스를 누르면서 옆으로 당겨 가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상하좌우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옮길 일이 많진 않아요. 그죠? 굳이 왜 얘를 왔다 갔다 옮기느냐. 저도 그냥 아래다 놓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더러 여기다 옮겨서 써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드렸다기보단 어떤 경우에 본인이 실수로 마우스를 끌다가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고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 이유 때문에요. 얘를 끌어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안 나온다. 있으시죠? 여기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이란 게 잠겨져 있을 거야. 자, 여기 작업 표시줄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세요. 얘가 모든 작업 표시줄 잠금이 체크가 돼 있을 땐 얘가 화살표가 안 떠요. 근데 이거를 다시 풀어서 아까처럼 막 상하좌우 옮기고 싶다. 이럴 때는 오른쪽에서 잠금을 해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윈도우즈 10의 테마 기능으로 배경화면 꾸미기예요. 페이지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가 배경화면을 지금 보면은 파란색 윈도우 모양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배경을 내가 원하는 다른 모양의 배경을 만들고 싶은 거죠. 자, 일단 배경화면을 바꾸실 때는 배경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실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을 바꿀 수 있게 뜨는데 여기 밑에 배경은 사진과 단색 슬라이드쇼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사진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단색은 그야말로 아무 색깔이나 그냥 색깔 하나로 채워지는 거고, 슬라이드쇼는 어떤 폴더를 지정해서 보통 이제 그 사진 폴더예요. 사진 폴더에 있는 그림이 교차로 막 보이는 건데 정신사나워요. 그래서 사진으로 많이 해요. 자, 밑에 보시면 사용자 사진 선택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배경 화면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한번 X 눌러서 나가볼게요. 그러면 배경이 이렇게 멋있는 다른 그림으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맨 밑에 개인 설정을 클릭해요. 여기서 사용자 사진 선택에 아까 윈도우 화면을 선택하시고 나가시면 바뀌어졌죠. 자, 테마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단 설명만 좀 할게요. 아까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눌러서 개인 설정을 들어왔잖아요. 여기에는 배경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경, 색, 잠금화면 등이 있는데 색은 창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뭐 많이 바꿀 일은 없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잠금화면은 뭐냐면 컴퓨터를 우리가 오랫동안 놓으면은 어떤 근사한 배경이 딱 뜨거든요.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이제 뭐 암호를 쳐서 다시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죠. 이 잠금화면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 뜨는 화면인데요. 이 잠금화면이 뜨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화면을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으로 띄워놓게 되면요, 버닝 현상이라고 해요. 그 화면에 그 화소를 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타서 즉 모니터의 수명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잠금화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윈도우즈의 추천 배경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이제 펜션 주인분들께서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학원에. 그러면 이 잠금화면이 막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펜션 이름이 뜨게 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윈도우 추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럴 일이 아니라면은 이 배경도 이쁘니까 그대로 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테마. 테마라고 한다면 다양한 테마들이 있기는 한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테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셔야 테마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테마를 따로 활용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테마라는 건 뭐냐면 요 배경이랑 그리고 여기 요 색깔 있죠. 메뉴 색깔, 요 윈도우 그 소리랑 마우스 커서 모양까지 바꿔버리는 걸 테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 바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쓰지를 않는 메뉴라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자, 글꼴,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는데 나중에 아마 조금 더 컴퓨터가 익숙해지시면은 좀 더 예쁜 글꼴을 받아서 설치하실 때 아마 활용하실 수 있는 메뉴라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게 아까 요 개인 설정이 있어요. 자, 개인 설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내 개인에 대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여기 메뉴 색깔 이런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그런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셨을 때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어요. 자, 아까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세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행인 거는 우리 반에 눈이 그렇게 나쁘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안이 오거나 하면은 이 컴퓨터에 요 글씨들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스플레이 설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왜 핸드폰도 보면 글씨 크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얘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보시면 텍스트, 여기 밑으로 좀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텍스트 앱 및 기타 항목의 크기 변경 해서 100% 권장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네. 여기를 눌러보면 뭐 125%, 150% 해상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한 150%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아이고야, 죄송해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2번 모니터를 해야 되겠다. 와, 엄청 커졌다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보여요? 네, 글씨가 엄청 똥튀기가 됐죠?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자, 다시 원래대로 좀 돌릴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스플레이 설정. 저는 듀얼이다 보니까 여기 모니터를 고른 것일 뿐이고요. 모니터 하나일 땐 이거 고를 것도 없어요. 자, 배율 및 레이아웃에서 100% 권장 레이아웃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화면이 원래대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괜히 모니터 너무 가까이 놓고 이렇게 보면 더 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 좀 편하시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자, 한 번씩 찾아보시고 질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32페이지의 해상도에 대한 대신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여러분들이 사실 건드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네, 지금 32페이지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이 책엔 나와 있어요. 저는 요거 대신에 배율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라는 거는 윈도우 10에선 알아서 맞춰줘요. 윈도우 10을 깔 때 이 컴퓨터의 해상도를 자기가 알아서 맞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상도를 건들 일이 없어요. 네, 만약에 이 해상도를 건든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 내 화면이 넓게도 보이고 좁게도 보이고 막 난리가 나요. 어떨 때는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건들 메뉴는 아닐 것 같고요. 그보다 내가 해상도를 건들 이유라고 한다면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건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요걸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활용할 거는 메모장이라는 것을 한번 활용해 볼까 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직접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문서를 편집하고 이미지를 편집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는 서식 없는 문자열을 쓸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윈도우에서 간단한 어떤 메모를 적고자 할 때 메모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저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아마 메모장을 꺼내서 여러분들한테 간편하게 사항들을 적어서 안내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메모장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아까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 라이브 타일을 꺼내놨으니까 이 메모장을 그냥 눌러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메모장 열어와 주세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파일, 편집, 서식, 보기, 도움말 이런 메뉴들이 보이죠? 이 상단 메뉴에서 서식을 클릭하신 후에 글꼴이라는 메뉴를 눌러볼게요. 클릭. 그러면 이런 글꼴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글꼴은 굴림체를 선택해 주시고 크기는 20포인트로 맞춰주세요. 그런 후에 밑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커서가 혹시 좀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서식의 글꼴에서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20포인트로 확인. 자, 이번에는 키보드의 미음 자판을 한번 눌러볼게요. 미음.
혹시 저처럼 A로 뜨는 분은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잠시 지우신 후에 한영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한영키. 그런 다음에 미음을 누르면 진짜 미음이 적혔죠? 자, 키보드에서 이렇게 미음 한글 자음을 누른 후에 한자키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특수문자가 나와요. 여기서 8번의 이 별표를 누르면 이렇게 별표가 들어갑니다. 일단 한 칸 띄고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죠? 시와 함께 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미음 툭 누르시고 한자 키를 툭 8번을 툭 이렇게 적어 볼게요. 밑으로 내려 적으실 때는 엔터를 치시면 밑으로 내려가요. 자, 진달래꽃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또 한 번 엔터 칠게요. 엔터. 띄어쓰기 적당하게 띄시고 김소월. 엔터. 네, 내용은 자, 문서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첫 문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작성하신 분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 어떤 분은 아이고 엄청 느리다 이렇게 조금 본인이 조금 답답함을 느낀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은 기다리시는 동안 멋있게 또 글씨도 바꿔주시는 분도 있으셔가지고 다들 조금씩 느낌이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자, 이 문서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볼 거예요. 저장하실 때는 여기 파일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 파일을 클릭해 주실래요? 그러면 저장이라고 있어요. 저장 클릭. 우리가 이 문서를 작성했으면 다음번에 이 문서를 가지고 써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해 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저장 누르셨나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뜰 겁니다. 아마 기본적인 메뉴는 문서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내 PC의 문서. 근데 여기가 학원 컴퓨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파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장했을 때는 내가 해당 파일을 찾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장 위치는 이 문서를 한번 클릭하시고 이 문서에다가 위에 보면 새 폴더 보이죠? 새 폴더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문서라는 폴더 안에 새 폴더가 한 개 생겼을 거예요. 지금 파랗게 이렇게 잡혀있죠? 이때 일단 지금 영어 모드일 테니까 한영키 한 번만 눌러주시고 본인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 저는 이수적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4번으로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고 엔터. 그러면 본인 이름의 폴더라는 어떤 게 생겼어요. 얘를 따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줄 때 파일 이름은 진달래꽃이라고 적을게요. 진달래꽃 해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저장하기 전에는 이 파일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목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진달래꽃이라고 이름해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 진달래꽃이라고 파일명이 붙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창 입장 닫아볼까요? X. 우리가 저장을 한 파일은요, 문서에 본인 이름 폴더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작업 표시줄 하단에 보시면 폴더 모양, 요게 이제 파일 탐색기라고 해요.
자, 파일 탐색기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클릭.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 문서에 저장했었죠. 문서의 본인 이름 폴더. 그래서 문서라는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 안에 본인 이름 폴더가 있습니다. 저는 이수정 4라고 줬으니까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따닥. 그럼 진달래꽃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를 따닥 눌러보시면은 좀 전에 적었던 진달래꽃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 확인하신 분은 오늘 성공. 잘 되셨다면은 창 닫아주시고요. 컴퓨터는 시작해서 여기 전원 시스템 종료 누르시면 돼요.